네, 반갑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후에 약간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죠. 저항대 마감을 보였다. 근데 저항대까지 진입하고 나서 그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아무래도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 상승하지 못하는 그러한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만기일 변수에 대한 부분이 부담을 주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수급 동향도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매수냐 매도냐 이런 부분들이 확실시 되지 못했고, 그냥 보합권 수준에서 약한 매수나 약한 매도 정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좀 올라갔었던 부분들은 조금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주 정도의 어떤 흐름들, 그런 정도만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만기일 변수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조정을 좀 보이게 된다면 일단은 충분히 관망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조정이 다 끝나고 나서 반등할 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부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항대 진입을 한 모습 때문에 음봉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단기적 조정이 나타났을 때 어디까지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 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내일도 갭 상승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40포인트 수준까지도, 2380포인트네요. 이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반등을 해줘야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대비해서도 한 0.6, 0.7% 정도는 상승세를 이어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갭 상승이 나타났을 때 상승에 대한 기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애매하게 옆으로 서 있는 자리라면은 상승보다는 일단은 뭐 변동성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면 235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 지지선 라인대가 어디인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지선 라인대는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2330포인트. 그래서 만약에 수요일, 목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 목 이틀간 주가가 만약에 하향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 2330포인트 근처까지도 2차적인 하락세를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하락에 대한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의 변수가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어낼 만한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이슈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하락으로 가겠자 하는 그런 어떤 나쁜 소식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밑에서부터 계속 받아주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런 상황이 보여지게 된다면 코스닥 쪽, 즉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종합주가 지수가 일단은 조정을 이틀간 받게 된다면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매매를 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일단 그대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즉 상승하는 흐름들, 그 상황에서도 계속 지켜보는 게 좋고요. 또 상승 이후에 주가가 조정 받을 때도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나서 돌아설 때, 그러니까 뭐 날짜별로 친다라면 지난 9월 25일 날 주가가 저점을 잡고 반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릴 때는 일단은 기다렸다가요, 반등하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게 되시면 그 상승 반전 시점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처럼 저항대에 진입한 상황이라면 옆으로 횡보를 하든 아니면 아래쪽으로 좀 들어오든 어떠한 단기적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 포인트를 충분히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은 깊지 않을 거니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쪽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9입니다. 즉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이죠. 자, 이렇게 시장이 약간 뭔가 저항에 부딪히거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 수급이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중소형주, 즉 코스닥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약한 조정을 보게 된다면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매기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뭐 수급 동향들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지를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이 더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 본다라면은 뭐 시장의 어떤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더라도 대형주 쪽에 쏠리는 움직임들은 더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볼게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이게 얘네들이 뭘 했나 이런 생각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지금 수급 동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거의 뭐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가 600억 근처까지도 확장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장 막판에 플러스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막판에 조금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꼬리가 조금 더 길어진 모습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시장이 음봉으로 떨어진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있었던 그 매수 기조들을 조금 깎아내리는 형태였고요. 그것을 다시 조금 받아준 형태로 갔기 때문에 그냥 살짝 회복하는 정도였지 주가가 뭐 신고가를 계속 기록해야 된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순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는 지지선이 좀 탄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상승 쪽에서 조금 하락 쪽으로 전환됐다가 살짝 다시 반등하는 그런 형태로 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 썩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 순매수이기 때문에 썩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쪽은 아니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보다는 오후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순매수 기조 계속 유지해 나갔었죠. 이게 매도에서 순매수까지 갔다가 다시 막판에 훅 떨어지는 모습인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이 대응적인 부분들이 시장을 뭐 아래쪽으로 판단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오늘 같은 날은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뭐 이런 쪽에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일단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도 거의 움직임은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순매수였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순매수로 들어가면서 진행되고 있었고 마지막에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순매도로 바뀌는 모습인데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치열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이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올라가게 된다라면 따라 올라갈 것이되 내려가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서 다른 대응 방법을 찾겠다라고 시장의 수급들이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도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될 거고요. 네. 자, 매매는 어떤 걸 했는지 살펴볼게요.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순 매수 종목을 보니까 카카오 쪽에 집중되어 있네요. 카카오가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카카오의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추세선 즉 60일 이평선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관점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주가 반등이 연결되는데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신고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부분들은 네이버 같은 경우인데요.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네이버는 주가가 조금 더 약한 흐름입니다. 일단은 데드크로스가 먼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기술적 반등이 조금 약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근데 롯데케미칼 계속 매수해주는 모습이었고요. LG화학도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플러스 기조가 유지가 됐는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일 이평선이 바로 회복이 돼버리게 된다라면 오히려 조금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는 이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이 자리가 지켜지게 된다면 괜찮고요. 다시 밑으로 끌려 내려온다라면 위험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비중을 좀 줄여놓고 진행하시는 것이 LG화학에게는 유리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매도는 SK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수 의견 계속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또 보유 관점들 유지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좀 있었는데 이따가 외국인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줬다라면 삼성전자도 당장은 큰 문제 없겠죠. 대신에 지금 보시면 인버스 매도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이쪽 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해지성 흐름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인버스 매수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곧버스고요. 여기는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매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레버리지 쪽에서는 코스닥 쪽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움직임들에서는 일단 흐름을 좀 읽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 볼게요. 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카카오 쪽 순매수가 들어갔군요. LG화학 쪽 순매수.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LG화학과 카카오가 가장 좀 상승세가 좀 높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쪽 순매수, LG전자 쪽 순매수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조금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인버스나 이런 쪽은 없죠. 코덱스 200 쪽에 순매수 들어가 있긴 한데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매수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쪽에서 보면 현대차 매도가 좀 두드러졌어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횡보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시키는 형태로 갈 것이다 보셔야 되겠죠. 신한지주 계속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단기적 반등이었습니다만 일단은 지지선, 이 저항선 때 다시 아래로 밀리게 되면서 부담감은 조금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부분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두산 퓨얼셀을 매수했는데 글쎄요라는 생각이죠. 일단은 블록들에 대한 물량이 나왔는데 여기다 대고 매수를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인버스 쪽 순매수가 조금 들어가 있죠. 물론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인버스 쪽이라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만 레버리지를 매도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지 LG화학, 네이버, LG화학 같은 경우는 개인들 계속 매도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이 여행 관련주들 쪽에서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이 가장 괜찮다는 말씀 좀 드렸을 거여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쪽에서 좀 진행될 것 같고요.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좀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매도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겠고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대한항공 쪽 같은 경우만 조금 집중되는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죠.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물론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매각에 대한 이슈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61선이 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데드크로스 나와 있는 상태라서 일단 빅히트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가 과매도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시장은 일단 조정이 나오든 그냥 올라가든 우리에게는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건강한 조정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타이밍만 잘 잡아낸다면 충분히 매수를 통해서 좋은 가격대를 또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종목들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보유 관점, 홀딩 전략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매수에 대한 의견들은 착실하게 가지고 가셔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아직은 걱정하실 단계 아닌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냥 감사히 싸게 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약간 변동성이 있어서 걱정 조금 하셨을 테고요. 조금 수고스럽기도 하셨을 텐데 뭐 내일하고 모레하고 만기일 때문에 또 더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변동성 자체가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저녁에 8시부터 또 무료 라이브가 있죠.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